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미국 유학라이브닷컴의 조니팍입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요, 방금 지나갔죠. 트롤리 스테이션이라고 버스 말고 또 다른 어떤 대중교통, 이 미국의 대중교통 중에 하나인 트롤리 스테이션 역에 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샌디에고인데요. 오늘은 2017년 12월 중순입니다. 그런데 오늘 낮 기온이 22도가 넘었었네요. 그렇다고 뭐 늘 이렇게 따뜻한 건 아니고요.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합니다. 그렇지만 영하로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항상 어떤 봄, 가을 날씨를 유지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살기도 좋고요. 그리고 또 공기가 너무 좋아갖고 숨쉬기도 좋고. 자, 오늘은 미국 어학연수에 대한 얘기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영어를 습득하는 방법과 그거를 또 비교를 통해서 대학생이나 직장인분들이 영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어린이의 영어 습득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영어 학습. 대부분 학생들이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건 아직 제가 영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좀 다니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면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 기초를 다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동남아 같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지금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첫 번째 질문인 지금 영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영어 학원을 다니고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미국에서 영어를 6개월을 하시고 가시든 1년을 하고 가시든 영어 공부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한 언어를 정복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겨우 1년이라는 시간밖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미국 현지에서 영어를 배우고 또 활용함으로 인해서 책에서만 배웠던 영어보다 더 현실적인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영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문법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영어를 전문적으로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니까, 제 또 유튜브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또 영어를 그렇게 미국 사람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저희 학생들 중에는 저보다도 좀 영어를 초기에는 잘 못했는데, 제가 좀 권유했던 방식으로 영어를 함으로 인해서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고 있는 친구들을 여기서도 봤고 또 한국에 가서 방문을 했을 때도 제가 봤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한국에 돌아가셔서도 영어를 놓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죠. 즉, 영어는 이 미국에서 시작을 한다는 의미로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영어의 어떤 기본적인 회화에 있어서는 충분한 단어와 문장을 습득하신 상태입니다. 단지 그냥 여러분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어와 문장을 이 미국에 오셔갖고 잘 활용하는 단계로 삼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생각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어가시게 될 겁니다.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좀 조합을 이렇게 좀 하시는 계기를 미국에 오셔서 영어 학습과 영어 대화를 통해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대부분 저같이 인터넷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를 들 때 어린아이를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빨리 영어를 습득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가장 좋은 답은 놀면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절대 맞는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영어를 습득한다는 게 단지 놀아서 영어가 습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한 가지 방법으로 영어 습득이 완벽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어른들과 어린아이들을 비교한다는 건 조금은 좀 억지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그 발달이 다 되어 있지 않아서 습득력이 뛰어난 어린아이들과 모든 생각이 굳어져 있는 대학생들, 그런 어른들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그리고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약간 강제성이 따릅니다. 학교에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말도 할 줄 모르면요, 다른 친구들 사이에 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부모님들은 그냥 이렇게 왜 아이들이 미국 학교에서 잘하는 거를 보면요, 그 아이들이 그 한국 학교보다 더 편하게 공부하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놀면서 영어를 배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 아이들은 사실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수업이 한국처럼 타이트하지는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확실히 덜 받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이들 얘기고요. 대학생이나 직장인 어학연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강제성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노는 걸로 영어를 배운다라는 그 영어 습득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셨다가는요, 큰 낭패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이라는 곳이 출석률에 대한 강제성은 있지만 수업 자체에 대한 강제성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안 해왔다고 해서 다른 친구들이 볼 때 뭐 창피하거나 아니면은 유급을 당한다거나 그런 일을 별로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워낙 학원 숙제도 또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처럼 놀면서 영어를 배우겠다고 이렇게 왜 책을 덮어두고 주구장창 파티만 쫓아다니고 클럽만 쫓아다니는 친구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미국 친구들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저 인터내셔널 학생들하고 그 똑같은 수준의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만 있으니까 이제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놀고 있는 영어를 배우는 것만 같지만은요, 여러분들하고 달리 생존의 영어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아이들 얘기를 하자면요, 그 요즘 아이들은 한국에서 영어를 많이 준비해 가지고 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학교 생활에 들어갔을 때 바로 적용이 되느냐, 그건 이제 부모님의 생각일 뿐이지 아이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네이티브 친구들을 통해서 그 자연스럽게 따라하면서 영어 발음도 좋아지고 생활 영어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트롤리가 들어왔네요. 조금 소리가 크게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초등학생 아이가 주위에 있으신가요? 뭐 조카 아니면 뭐 친구 자제분들, 친구가 결혼을 안 한 경우도 있겠죠. 대부분 학생들이실 테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아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정말 논리정연하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런 거를 잘 갖추고 문법에 맞는, 그리고 어른들이 쓰고 있는 완벽한 단어와 문장을 쓰고 있는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미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쓰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글로 옮긴다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글을 쓰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른들을 따라서 미국에 온 아이들은, 잠시만요, 중장.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어른들을 따라서 미국에 온 아이들은 놀랄 정도로 단시간에 발음도 좋아지고 생활에서 표현하는 영어 실력도 많이 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어른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가 영어를 아주 잘한다고. 부모님보다는 물론 뭐 잘하겠죠. 그렇지만 옹알옹알하는 수준이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우리는 사고력이 아이들보다는 발달했기 때문에
발음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그 열심히만 공부를 1년 동안 하신다면, 이 미국에서 그 문장을 만드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완벽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논리 정연한 대화로, 그리고 또 글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나이가 들음으로 인해서 갖추어졌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아이들과 여러분들은 뭐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라서 영어를 빨리 배우고 뭐 어른이라서 영어를 늦게 배운다라는 편견은 버리시고요. 내 나이에 맞는 영어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거죠. 대학생, 직장인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나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준비한 만큼 그 미국에서 영어를 배울 때 더 많은 것을 얻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는 필리핀에서 쌓아가야 한다는 그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국에서 영어 공부를 그렇게 했었는데도 안 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이 미국을 선택하시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국에서 지금까지 배워온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잘 짜맞추러 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잘 짜맞추면은 충분히 저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왔을 때 영어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고급진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미 이 머릿속에 장착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또 여기서 공부를 하시면서도 더 많은 것들을 습득해 나가실 거니까요. 훨씬 더 나은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단점이 어린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발음이라면,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미국에 오시면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뭐 홈스테이 가족, 그리고 또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외 선생님을 통해서 발음 교정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 또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예전에 그 반기문 유엔 총장님이 약간 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어설픈 영어 발음으로 영어를 할 때 발음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던 영어 선생님들을 제가 봤습니다. 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뭐 꼭 반기문 전 유엔 총장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요. 그게 한동안 핫 이슈가 되셔서 그 얘기를 한번 꺼내봤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사실 프로넌세이션이라는 발음이라는 말보다는요, 우리의 액센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발음이든 액센트든 그게 뭐 안 좋으면은 의미 자체가 통할 수가 없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어줘야 하는 영어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데요. 2번, 3번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못 알아들었을 때는 어떤 때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써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상황도 생긴다는 겁니다. 진짜 완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발음이 안 좋으면 영어 공부가 끝나고 한국에 돌아갔는데 친구들이 너 미국에 갔다 왔는데 발음이 왜 그래? 뭐 아니면은 뭐 심하게는 왜 이렇게 구려? 뭐 이런 말까지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미국에 왔다 갔다 그래서 다들 발음이 미국 사람처럼 좋아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최선은 다하셔야죠. 특히나 인터내셔널 친구들하고 재미나게 노셨던 분들은 인터내셔널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발음을 하셨기 때문에 더 영어 발음이나 액센트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놀지 말라는 건 아닌데, 또 미국 친구들도 좀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게 발음이라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영어를 할 때 발음이 좋아서 사람들이 저 아이는 영어가 많이 늘었네 라는 거를 느끼신다면 발음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발음, 저도 발음이 좀 안 좋네요. 내 발음으로도 충분히 학원 선생님은 알아들어 주시는데, 그리고 우리 학원 선생님도 완전 백인 선생님인데 라고 하면서요, 저에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을 알아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들어 주는 사람을 만나면요,
평생 영어 발음이나 그 액센트는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을 만나니까 발음이 많이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한두 명씩 미국 친구들도 사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과외를 통해서도 발음 교정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네이티브를 만남으로 인해서 점점 더 영어가 늘면서 발음도 좋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신을 갖고 미국을 찾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천천히 변화하는 환경의 변화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다면요, 분명 1년 후에 여러분은요, 영어가 많이 늘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좀 강의가 좀 길었네요. 다른 분들은 강의가 끝날 때 이렇게 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시겠지만요, 저는 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샌디에고로 오세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밤이 됐네요. 밤이 됐는데도 지금 뭐 아주 늦은 밤은 아니고요. 그런데 또 날씨가 아직은 좀 따뜻합니다. 자, 샌디에고로 오십시오. 여기는 지금 미국, 그리고 유학라이브닷컴의 조니 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